자, 조형 요소 볼까요? 자, 어쨌든 간에 조형 요소 원리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파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목화를 쭉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서양 회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동양화에서의 조형 요소를 물을 때는 요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별표 치고 따로 암기하세요. 농담, 여백, 낙관입니다. 저거는 서양화에서는 없는 거죠. 이 농담하고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은 인제 명암인데요. 동양화에서는 명암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농담이라고 합니다. 여백, 낙관. 자, 그리고 인제 조소 같은 경우는 인제 구조라고 해서 이 구조가 약간 뼈대감 같은 건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정해진 명칭은 아니에요. 다만 인제 구조라는 표현은 회화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소에서는 구조라는 걸 쓴다. 대신 저희가 확인할 것은 요 전체 중에서 선은 그죠? 그리고 요 선이죠. 선만큼은 동양화에서의 주력 조형 요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거는 동양화에서만 해당되는 거고 저 종류 중에서 동서양을 비교했을 때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으로는 선과 이 경우에는 인제 서양 같은 경우는 요 명암, 양감이 서로 상대적인 관점이고요. 색도 상대적인 관점으로 많이 부각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서양화는 색 그리고 명암과 양감 요게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서양화에서의 동양화 대비 차이점에 두드러진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을 보시면 모든 조형 요소의 예수의 최초의 요소, 가장 최초의 기본 요소죠. 이럴 때 인제 필독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요런 것도 인제 간단하게 읽어 두시면 가로가 이동을 하면 선이 되고요. 이 선이 가로가 이동하면 다시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이 이동하면 결국은 입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이 입체가 되는 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관계다. 그죠? 마찬가지로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요. 선이 누적, 누적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이 되고요. 면이 이동하면은 형이 된다. 이럴 때 인제 우리는 요럴 때 가로를 여기 두 개를 가로를 친다면 요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면이 이동하면은 형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면이 이동하면은 입체가 되는데 요 두 개는 같이 이동이지만 요 문장을 잘 보시면 요거는 좀 더 공간으로 이동하는 개념이 입체고요. 요거는 그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동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쪽은 형이고 한쪽은 형 입체가 된다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하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기하학적인, 미술적인 정의가 아니라 크기는 없어요. 위치만 가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인제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외우세요. 자, 이거는 문장으로 외웁니다. 점의 기하학적 개념 혹은 정의를 쓰라. 이럴 때 우리는 용어 하나하나씩 체크하세요. 개념이 정의이자 의미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시험이 이런 거를 자꾸 묻는데 내가 저거를 평상시에 다 아는 개념이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물으면 막상 틀린다는 거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CF 제가 CF라고 쓰면은 주의, 비고란 뜻이에요. 주의하라. 의의가 있어요. 얘는 뭐다? 얘는 가치란 뜻이에요. 우수성.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의를 써라 할 때 하고요. 의미를 써라 할 때 하고 의미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뜻. 아시겠죠? 네. 저런 것들도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물으니까 지문상이 묻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크기는 없고 위치만 가진다. 근데 미술에서는 시각적으로 크기를 가져요. 이게 이제 미술에서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럴 때 이제 다른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보시고 점의 시선 집중과 점의 깊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구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공간에 하나의 점을 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로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점이 놓이면.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점을 배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소를 깊이로 지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점이 하나 놓였을 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시선이 이동되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저게 바로 깊이를 느끼는 변화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용어는 이제 가로치기하고 외우세요. 점 간의 인장력, 시력의 이도라는 단어는 단어이자 그 단어의 결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인장력이 한 점 부근에 다른 점을 놨을 때 아까 얘기했던
처음 점에 집중되었던 주의력은 분산이 되지만 그 사이에 심리적 긴장이나 장력이 인제 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런 걸 느끼는 것을 단순암기, 점 간의 인장력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필독서에 나오는 거라서 아직은 안 나왔죠. 외워는 두세요. 자, 시력의 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점의 크기가 달라. 이럴 때 우리는 큰 점에 주의력이 쏠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작은 점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이때 생기는 시선의 흐름이 시각 요소의 중요 요소이자 우리 구도상 굉장히 필수 요소가 시력의 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구도 잡을 때 우리 크기를 변화를 주잖아요. 주제는 크게 하고 부주제 점점 작아지게 공간을 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시력의 이도에서 나오는 구도 배치법입니다. 인장력, 시력의 이도 이런 것들은 인제 가로치기를 우선적으로 외우세요. 아직 안 나온 것들은 가장 1순위는 가로, 기입형이에요. 한번 나온 것들은 인제 개념, 뜻, 특징을 외우시는 거고 그게 또 이 시험의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선이에요. 요거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마다 야요이 이 호박 시리즈가 잘 나오죠. 요거는 대표적인 조형 요소가 색도 보이고요. 점도 보이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색보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요도판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형 요소죠. 조형 원리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굉장히 크기가 다른 게 반복되고 있죠. 따라서 반복, 즉 율동에 의한 반복이 조형 원리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조형 요소는 점, 색, 그리고 조형 원리는 율동 중에서 반복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 기하학적 정의. 그래서 외우세요. 요거는 또 이번에는 무수한 점들의 연속이에요. 자, 저런 것들은 개념, 서술형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문장 외울 때는 눈으로 입으로 먼저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지나서 회독할 때 자필, 아까 얘기했듯이 가시와 자필로 써봤을 때 정확하게 써지면 잘 외운 거예요. 자, 무수한 점들의 연속입니다. 특히 작가의 개성, 방향, 양감, 윤곽, 음영 등을 다 드러내는 게 이 선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나타낸다. 바로 역할 혹은 용도를 물을 때는 얘네들을 쓰는 거야. 뭐를 써야 될지를 알고 외우세요. 용도를 물어라. 써라. 역할을 써라 하면은 선의 역할은 대상의 윤곽, 양각, 음영,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작가의 개성을 표출하기도 한다라는 게 역할, 즉 용도라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도 괜찮아요. 네, 우리 뭐 선은 자연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시각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네, 넘어갑니다. 제가 가볍게 보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선은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선은 형태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움직임의 방향성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대상의 방향성 표현할 때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만화 같은 경우 막 속도감 낼 때 선을 쓰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따라서 움직임의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선이에요. 저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3차원을 만들 수 있다. 굳이 이건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 선의 굵기, 간격, 농단 변화에 따라 원근을 지각할 수도 있다. 원근, 가깝고 멀고, 굵고 간격 차이, 농단 변화. 다시 얘기해서 앞에 있으면 선이 굵고 진해야 되고요. 간격이 최대한 넓어야겠죠. 멀어질수록 간격은 좁아지고 선은 얇아지고 연해져야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제 원근 낼 때 표현. 자, 뭐 직선이나 곡선 이런 특징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직선, 곡선은 암기할 사항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곡선을 우리는 간혹 유기적 선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F 유기적이란 말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연적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곡선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말 앞으로 계속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미술사 작품 분석할 때도 유기적 하면 곡선 혹은 자연의 어떤 구조의 바탕을 둔 복잡한 구조 이럴 때 유기주의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그저 건축 사조 중에 유기주의가 있잖아요. 디자인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순하게 곡선적이다 부드럽다 뜻이 아니라 자연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곡선 위주로 표현하는 양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직선과 곡선의 차이점은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데요. 요목화 곡선에는 기하 곡선과 자유 곡선이 있다. 이렇게 종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하학적인 곡선과 이건 말 그대로 원, 정원 이런 것들이고요. 자유곡선은 리듬감을 표출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 도판들을 쭉 제시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암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네, 한 번씩 봐 두시면 저희가 뭐 교과서에 나오는 도판들이기 때문에요. 특히 키스제렌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선을 단순화시켜서 쓰죠. 반면에 여기 보이는 고호의 연필 풍경화인데요. 이런 게 굉장히 양식은 사실적인데 그죠? 여기는 양식은 단순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선 자체는 유기적 선을 썼네요. 여기는 선 자체는 어때요? 지금 단순한 선을 썼죠. 얘는 양식과 선 자체가 이제 일치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적인 선이다. 이때 유기적인 선 자체는 단순히 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기적 선이란 말 자체는 단순히 곡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그런 복잡한 구조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